즉 보증금 액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임차인만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에서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실무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임차인이 되는 분들이 흔히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중개사님, 요즘은 임차인이 후순위 임차인이더라도 나라에서 3,400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보증금이 3천만 원 정도니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많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도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소액보증금 임차인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요건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의 각 사안에 따라서 그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고 가야 되겠죠. 경매 절차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이거는 그동안 알고 있기에 다른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우선해서라는 표현이 그 차이점이에요.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라는 그 표현 자체만 쏙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즉,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냐면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만큼은 앞에 있는 근저당들보다 먼저 배당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근거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항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조문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제3조 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3조 1항의 요건이란 뭐냐면요,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에 관한 요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주택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점 분명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필수 요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확정일자는 없어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이 과연 얼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 내용은 어디 나와 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3항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시행령에서 확인을 하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모든 주택 임차인이 전부 다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보증금 액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임차인만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를 보게 되면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해주는 일정액의 범위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여기도 범위라는 게 나오죠. 보증금 전체를 다 최우선 변제해준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보증금 중에 시행령으로 정해진 일부 금액만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따로 정해져 있고 또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일정액의 범위도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꼭 주의를 하셔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역별로 그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자, 왜냐면 서울은 지방 도시들보다 전셋값이 훨씬 비싸잖아요. 자, 그런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의 시세를 이제 반영을 해갖고 다르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를 해줄 일정액의 범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9년 현재 시행령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1천만 원까지, 즉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을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요. 그 임차인들 중에서 3,7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용인시와 화성시는 보증금 1억 원 이하까지를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3,400만 원까지를 최우선 변제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광역시. 여기서 광역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외한 광역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는 보증금 6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2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밖에 기타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타 지역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까지를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요. 최우선 변제액은 최고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행령이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앞에 소개해드린 기준은 지금 현행법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현행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참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판단 기준은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최초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의 현행법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해서 2019년 현행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현행법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최우선 변제액의 기준이 그동안 이제 화폐 가치나 부동산 가격 변동, 그리고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동안 소액 임차인의 그 기준과 최우선 변제액이 여러 번 개정이 됐어요. 자, 그동안 이렇게 최우선 변제액이
개정이 되면서 그 보장 범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서울은 3,7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다가, 자, 만약에 그 집에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 설정일이 만약에 2010년 8월 달이면, 자, 그때 당시 기준은 서울은 7,2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을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로 정하면서 2,500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액이었었거든요. 자, 그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벌써 1,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임차인이 이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실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위한 현행법의 적용 여부는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최초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그런데 공부하는 영상이 너무 길면 이제 지루하기 때문에 이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주의사항, 자,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2탄으로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